마이너스 습생.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처가에 인사하러 갔다. 사내 진미가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고 익숙한 집밥이 식욕을 자극했다. 밥 옆에 자리 잡은 큼직한 국그릇에는 내가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생경한 음식이 담겨 있었다. 푸릇한 녹조 식물 속에 내가 좋아하는 굴이 있는데도 손이 가지 않았다. 한 상에 둘러앉은 차가 식구들은 한결같이 별식처럼 맛있게 드셨지만 나에게는 낯설었다. 옛날에 왕에게 진상되었던 정동진의 푸른 바다에서 채취한 매생이와 싱싱한 생굴을 넣어서 끓인 매생이국이었다. 하지만 처음 먹어보는 매생이국은 입안에서만 빙빙 돌 뿐 목 안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그릇이 절반만 비워져도 귀한 음식이라며 이내 새롭게 채워지고 나는 그것을 맛있게 비워야 했다. 음식이 맛있든 맛없든 나는 잘 먹는다. 그러나 먹는 일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바로 이래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서 불편한 그 식사 자리, 그럼에도 불편한 식사를 마치면은 항상 나 스스로가 되긴 했다.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과 맛있는 음식을 남기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나에게는 편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편식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과체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야 이것을 점진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었다. 그렇지. 편식하면은 과체중이 된다.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된다. 과체중은 영양 불균형이다. 그런 말이죠. 편식하는 습관 외에도 나쁜 식습관이 하나 더 있다.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편식으로 식사를 했던 일이다. 암 진단을 받을 무렵에 직영학원 중에서 강남점과 홍대점 그리고 안양점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입점시켰다. 학생들에게 학습 공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잡식성인 내게도 안성맞춤 공간이었다.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가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으며 이런저런 간식을 입에 넣곤 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주로 먹었다.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가 있었지만은 입에 맞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먹었다. 퇴근하면서도 카페에 들러서 손에 뭔가를 쥐고 갔다. 어떤 날은 치즈 케이크 한 판을 집 안에 들여놓게 되었다. 차 안에도 늘 간식을 상비하고 다녔다. 내가 즐겨 먹었던 메뉴는 사실 빠른 시간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였다.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도 주식으로 먹기에는 좋지 않은 음식이었다. 정크푸드가 분명했기에 건강에는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제품을 복용하며 10kg 이상을 감량해서 결혼 전의 몸무게로 돌아온 뒤로는 하루에 반드시 공복기를 두고 그 외의 시간은 배고프지 않게 넉넉하게 배를 채운다. 메뉴는 몸의 세포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올리브 오일, 단백질, 또 채소와 과일, 삶은 달걀, 병아리콩과 견과류 등으로 원시인의 습생과 같다. 이러한 습관은 폭식을 막아준다. 40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떠오른다. 그때 미국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은 비만이었다. 임산부보다도 배가 더 나온 사람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지하철이든 버스 안이든 심지어 걸어다니면서도 다양한 음식을 우적우적 씹어먹고 탄산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했다. 가공식품과 많은 양의 설탕 소비가 비만을 부추긴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유는 분명 식습관일 때문일 것이다. 아직은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고도의 비만인 젊은이나 어린 아이를 쉽게 볼 수 있다. 비만은 영양 균형이 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만을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한다. 의사는 살을 빼야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비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미 찐 살을 빼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살은 건강했을 때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빠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는 영양이 채워져 있어서 극심한 허기짐도 느끼지 않는다. 비만으로 인해서 몸속에 지방이 늘어나면 만성염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요즘은 30, 40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빨리 노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깜짝 놀란다. 잘못된 습성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음식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더 좋아하는 데다가 외식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집마다 그런 냉장고 안에 갖가지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지 않나. 뉴욕 맨하튼의 지하철 플랫폼에 사는 생쥐들의 적응력은 경이롭다. 인간이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멀뚱멀뚱 눈치 싸움을 한다. 고양이 몸집만큼 키운 덩치로 인간의 영역을 대범하게 넘나들며 먹을 것을 탐낸다. 피자 조각을 입에 문 덩치 큰 생쥐의 출현에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그들의 느린 움직임을 바라보는 인간이나 겁내지 않고 인간의 음식을 탐내는 지들의 게으른 모습을 문명이라는 한 그릇에 담기는 거북하다. 어릴 적 본과 곡간은 지들의 심야 놀이터였다. 생쥐들은 밝은 대낮에 느긋하게 숨어서 쉬다가 캄캄한 밤을 틈타서 그들만이 아는 경로를 통해서 곡간을 넘나들었다. 어렵사리 지구멍을 찾아내어서 밤송이로 틀어막고 지도철로 와도 불법 이민자처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데 그야말로 지도 새도 모를 지경이었다. 모내기 정장에 쓰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묶어서 보관해 둔 벽시 가마를 뚫고 들어가 벽시를 거침없이 먹어치웠다. 아버지께서는 햅쌀을 가까이 두고 벽시를 까먹는 미물의 미련을 조소하시며 불편한 심기를 들이셨다. 그러나 그 조롱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해 전이었다. 지들은 현미가 백미보다도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인간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반면에 맨하튼 지하철 플랫폼에서 인간이 먹다가 남은 정크푸드에 길들여진 문명 속의 생쥐들은 단맛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 하루 24시간 때를 가리지 않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배고플 틈도 없이 가공된 식품을 포식하며 배부른 생쥐로 살아간다. 음식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렸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병사보다 음식으로 죽어가는 인간이 더 많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정크푸드를 먹고 몸집이 커진 생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구멍 주변을 돌며 구멍이 작아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동물에게도 음식은 생명의 수단이 아닌 재앙이 되고 있다. 풍요가 만든 비극의 단면이다. 얼마 전 영국 데일리 메일에는 미국의 한 기자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는 아침에 과자와 제로콜라 2잔, 점심에는 스테이크에 케첩을 뿌려 먹고 저녁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2개에 제로콜라를 함께 마셨다. 기자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새벽 3시에야 잠들었고 나트륨 하루 권장량의 3배를 섭취한 탓에 컨디션 난조로 타이레놀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CDC 미국 식단의 50%가 가공식품이고 암을 유발한다고 경고한다. 미국 미시건대 심리학과의 애슐리 기어하트 교수는 초가공식품의 중독성이 니코틴, 알코올, 기타 중독성 약물에 못지않다고 지적한다. 버지니아 공대의 알렉산드라 디펠리시안토니오 교수 역시 가공식품은 음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비만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 교육을 받아왔다. 암과 심장질환도 현대의학으로 정복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모든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의해서 철저히 가려져 왔다. 그들은 예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다. 미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우리 식단에서 마이너스 해야 할 것은 회사 임원 한 분이 독특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식사를 할 때 보면 채소를 전혀 먹지 않았다. 심지어 비빔밥을 먹을 때도 채소를 한쪽으로 걷어내고 쌀국수에
숙주도 모두 걷어냈다. 그러니 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비빔밥에는 나물을 걷어내고 또 쌀국수에서 숙주와 양파 지림을 걷어내면은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다를 바가 없으며 영양학적으로 더 나쁜 음식이 될 수가 있다. 결국 암 조직의 표적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 곁에 있는 나를 보면서도 식습관의 문제점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내가 그랬듯이 큰 일을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며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났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16가지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필요하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은 비만으로 연결된다.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몸이 지닌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강력해져서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불필요한 영양은 축적하지 않고 배출한다. 질병에 대한 내적 저항력 또한 높인다. CNN 헬스의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조기 사망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나쁜 것을 먹어서 조기 사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지 않아서 조기 사망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 적잖이 놀랐다. 처음 기사를 접하고 전형적인 기업 홍보 기사가 아닌가 의심했지만은 기사를 천천히 읽어본 결과 상당한 부분에 공감이 갔다. 물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들에 가서 풀을 뜯어먹지 않고서야 가공식품을 피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심지어 식당에서 먹는 된장찌개에도 식재료의 대다수가 가공식품이니 햄버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한식이 주식이듯 서양인들에게는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팬케이크, 도넛 등이 주식이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발효 치즈를 듬뿍 곁들여 먹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패스트푸드화된 뒤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고칼로리로 인해서 비만의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다. 내가 미국에서 프랭크 스트나드 박사님과 식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도 햄버거다. 물론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한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주로 스테이크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채소와 치즈가 많이 들어가고 별도로 제공되는 샐러드와 두툼한 프렌치 프라이드는 신선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량의 식재료가 가공식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결국은 몸이 망가진다 하는 거죠. 유발 하라니는 자신의 책 사피엔스에서 대부분을 다루며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단언을 했다. 그래서 이 농업혁명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라는 거죠.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점심시간이 되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샐러리맨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네요.